이번 시간에는 노지감귤 여름철 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5만 가지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병해충을 방지한다고 할 적에 균과 충을 잘 분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에는 흑점병, 창갑병, 궤양병이 있고요. 충에는 많이 있죠. 애놈종 밑빠진벌레부터 시작해서 귤귤라방 등 많은 그 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을 방지할 적에는요, 항상 균이 발생되기로 예상되는 시점 전에, 비 오기 전에 방제를 해야 효과가 봅니다. 충은 벌레인데요. 이 벌레들은 사전에 예방보다도 발생이 되고 눈에 보이면은 그 방제를 하면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을 방지할 적에는 교호살포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는데요. 교호살포라는 거는 각 약재마다 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A, 3A, 4A 뭐 이런 계통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은 달라도 계통이 같은 약재를 계속 쓰게 되면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효과를 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방제에서 중요한 것은 6월 초에 A라는 약재를 뿌렸다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A 약재와 다른 B 약재를 이름도 달라야 되지만은 계통이 틀린 그런 약재를 쓰면 효과적으로 방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름철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갑병입니다. 우리가 더댕이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비가 많은 해에 가지나 잎 월동하는데 최소 1~2시간 동안 병반 부위가 젖었을 때 기주식물에 침입해서 발생이 됩니다. 더댕이병이 한번 발생이 되면요, 이 더댕이병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잎이라는 가지를 다 따내서 치유가 안 됩니다. 따내서 폐기를 해야 되는, 예전에는 이제 걷어다가 소각도 시켰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중요한 그 때인 것 같습니다. 방제로는 발화 초기에 비 오기 전에 기계유제와 전용 약재를 혼용해서 뿌려주면 굉장히 효과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갑병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방제를 하는데요.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병 발생이 되고, 이 발생된 이 창갑병은 내년에 후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방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큰 병이 궤양병입니다. 궤양병은 장마 기간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그리고 또 태풍이 오고 나서 별 발생이 아주 좋은 조건이 되고 그때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한번 발생이 되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고생을 합니다. 창갑병도 마찬가지죠. 이 궤양병은 세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방제로는 항생제라든가 구리계통의 약재를 쓰는데요. 석회보르덱을 사전에 기계유제하고 혼합해서 쓰면은 방제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병이요. 또 농가에 따라서는 이 흑점병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창가궤양병은 그렇게 요즘에 약재도 좋고 방제를 잘 하기 때문에 1년 한 번만 잘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흑점병은 방제를 많게 하는 농가는 6번, 7번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보통 4회 정도 하죠. 그 기준은 비가 온 후에 누적 강우량이 200ml 이상이 됐을 때, 그리고 약재를 살포하고 나서 20일 이상이 경과했을 적에 보통 흑점병 방제를 다시 또 한번 해줍니다.
흑점병에는 이제 망코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흑점병에 1년에 보통 7번에서 10번 방제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흑점병 방제는 4, 5회 정도 됩니다. 6월 중순부터 초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방제를 하죠. 20일 간격으로 한다면 많은 경우 5회가 될 수도 있고 5, 6회 될 수도 있고 적은 경우 이제 4회 정도 하는데요. 감염 조건은 주로 24도에서 28도씨의 상태에서 한 8시간 수분 상태가 지속되면은 발생이 되고요. 비가 많이 왔다고 많이 되고 적게 왔다고 많이 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적어도 아침부터 주룩주룩 해서 저녁 늦게까지 특히 야간 온도가 높을 경우에 작은 비에도 흑점병이 감염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나기성 비가 와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햇빛이 나서 싹 말라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누적 강우량에 포함을 안 시켜도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흑점병은 방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방제에는 이제 화학적 방제도 있지만 물리적 방제가 있지 않습니까? 약재를 한번 줄이더라도 사근가지에 있는 사근가지를 잘 제거하면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흑점병이라는 게 빗물에 사근가지를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있던 흑점병 포자가 튀어가지고 다른 데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재 한 번, 두 번, 세 번 쓸 것이 아니라 사근가지, 고사지를 없애주는 일. 이 가나무의 그 안쪽이나 속에 보면은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사근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근가지를 제거해 주면은 그 원인이 되는 흑점병 포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제를 1회 정도 안 해도 흑점병은 방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근가지 제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깍지벌레들이 감귤 가시원을 좀 고생을 시키는데요. 깍지벌레는 보면은 이세리아 깍지벌레, 무화과 깍지벌레, 루비 깍지벌레, 다양한 종류의 깍지벌레들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고독성 농약, 뭐 스프라사이드 같은 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약들은 지금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깍지벌레도 살충제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준다면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은요, 이세리아 깍지벌레라는 것이 이제 제일 많이 피해를 주는데요. 이렇게 겉모습은 하얗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탁 까보면은, 눌러보면은, 이제 속에는 피 같은 것이 이제 빨개가지고 아주 흉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이세리아 깍지벌레는 잎, 가지, 과실에 발생이 되고요. 식물체를 즙액을 통해서 흡집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거름이 있습니다. 시커매지는데요. 그 거름으로 과실의 비대가 안 좋다라든가 상품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에 한 2, 3세대 발생을 하는데요. 1세대 약충인 경우에 5월 상순에서 6월 상순. 좀 지났죠, 지금은. 2세대 약충으로서는 이제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경에 발생이 되고 있고요. 방제로는 월동 후에 또 전정을 하고 나서 기계유제를 운영해서 살포한다면은 이 깍지벌레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 감기론에 그 나쁜 귤귤나방이 있습니다. 귤귤나방은 이제 봄순에도 간혹 생기는데요. 봄순보다도 여름순, 가을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귤귤나방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냥 전체가 번져보기도 하고요. 연간 한 5에서 7회 정도 발생이 됩니다. 부화유충은 터널을 뚫고 해면 조직을 가해하는데요. 3년 유충이 경과하면요,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궤양병을 더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철 봄순보다도요, 여름철 그 신초에 발생 초기에 살충제, 여기에 드는 살충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요. 약재를 살포하면 이제 깨끗하게 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세도 좋아지죠. 만약에 귤귤나방이 번창해가지고 이거 방제를 제때 못하면은 잎 자체가 불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한번 새순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귤귤나방은 적기에 정량을 해서 방지한다면 아주 효율적인데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버려요. 입에. 그리고 또 거기 도포가 되면서 약재를 살포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재는 초기에 발생하는, 방지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눈 쑥가지 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충의 잎과 과실을 가해시키는데요. 열매에서 구멍을 내죠. 상품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표면을 깎아 먹기도 하고요. 연간 한 3, 4회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봄순이 이렇게 경화될 무렵, 녹화가 완전히 돼서 경화될 무렵에 6월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늙은 유충은 약재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3년기가 지나지 않을 때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지감귤 여름철 방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